누가 세 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부수려고 이 판을 짜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판 위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자격이 있을까? 이번 주 태석과 난숙이 세훈의 침묵까지 사망케 한 가운데 헤라를 향한 세훈의 원망이 앞으로 어떤 갈등을 야기할지 드라마처럼해서 풀어내봅니다. 영화관 로비는 주말 저녁 특유의 떠들썩함으로 가득했지만 주영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손에는 예매 번호가 인쇄된 종이 표 한 장이 구겨져 있었다. 그 표는 진세훈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아침부터 설레며 끊어둔 표였다. 세훈 책상 위에 얌전히 올려두고 온 초대장이기도 했다. 오늘만은 우리도 평범한 연인처럼 팝콘 먹으면서 영화 한 편만 보고 집에 가요. 그 말을 꺼내고 싶어서. 옷도 평소보다 신경 쓰고 머리도 오랜만에 드라이까지 했는데 상영 시간이 가까워져도 메시지도 전화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설마 오고 있는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전광판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그때 옆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웃음소리가 주영채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하늘씨도 영화 보러 왔어요? 정원씨도. 타이밍 기가 막히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목소리였다. 차정원과 주하늘.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팝콘을 나누고 있었고 정원의 손에는 커플 세트 콤보가 들려 있었다. 정원의 입가에 떠있는 웃음은 오랜 시간 상처에 파묻혀 있던 사람이 잠깐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의 웃음이었고 주하늘의 눈빛에는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주영채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래. 나는 여기서 버려진 표 한 장 들고 서 있고 저 둘은 영화까지 같이 보네. 입안을 깨물며 손에 쥔 티켓을 더 구겨 쥐었다. 왜 하필 오늘이야? 왜 하필 이 시간, 이 영화관이야? 내가 얼마나 웃기게 보일지 상상조차 안 해? 눈가가 뜨거워지려는 순간 주영채는 그대로 돌아서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야근 중이던 진세훈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주영채? 숨가쁘게 올라온 듯 뺨은 상기돼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예매표가 쥐어져 있었다. 오늘 영화 보는 날이었던 거 잊었어요? 첫 마디부터가 날카로웠다. 표, 책상 위에 올려둔 거 봤을 텐데.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없이 사람을 영화관에 세워둘 수가 있어요? 세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고 했잖아. 그럼 말을 하든가요? 괜찮다고, 나중에 보자고, 뭐라도 말을 해야 내가 바보가 되지 않죠. 차정원하고 주하늘은 대놓고 이제 대놓고 커플 놀이 중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참아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세훈은 책상 위 펜을 굴리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영채. 호명하는 순간 이 관계의 온도가 드러났다. 부드러운 애칭도 사랑의 온기도 거기엔 없었다. 당신은 나에게 하룻밤 실수에 불과해. 지금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뭐라고요? 내 머릿속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로 이미 꽉 차 있어. 한 부회장님이 정말 그랬는지, 내가 믿어온 30년이 죄다 거짓이었는지, 차정원이 그 사람 딸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가혹한지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 와중에 누구 남편인 척, 연인인 척까지 할 여유는 없어. 그러니까 내 옆에 서서 나 좀 봐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에게 마음 써줄 힘도 의지도 없다. 주영채의 입꼬리가 비죽 일그러졌다. 그러니까 나보고 꺼지라는 거네.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되니까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줄 줄 알았는데. 진세훈, 당신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었나? 세훈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더 비겁해질 것 같았다. 잔인해져야 겨우 버틸 수 있는 때도 있어. 지금이 딱 그래.
그 말에 답 대신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문이 닫히고서야 세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공난숙 저택 식탁에서 들었던 홍 셰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여자 조심하거라. 주영채. 평소 같으면 장난처럼 넘겼을 한마디였지만 방금 전 주영채 눈 속에 스친 극단적인 상처와 분노를 떠올리자 이 말이 이상하게도 불길한 예감으로 들렸다. 세훈은 구겨진 영화표를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 구겨 넣었다. 마치 자신의 엉망인 감정까지 다 같이 구겨 넣고 싶다는 듯이 그 시각 또 다른 종류의 감정들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진 회장, 이제 슬슬 정리할 때 안 됐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도직입적이었다. 뭘 정리해? 진태석은 소파에 반쯤 기대앉아 위스키 잔을 돌리며 물었다. 한혜라 말이야. 지금 한혜라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완벽하게 고립돼 있어. 진세훈이는 그 여자가 자기 엄마 죽였다고 믿고 차정원이는 아버지 일 때문에 이미 상처 잔뜩이야. 게다가 지금은 조영란이 죽음까지 뒤집어 쓴 상황이지. 이럴 때 먼저 내치는 사람이 진짜 승자야, 진 회장. 언제까지 우리 해라우리 한혜라 하고 싸고 돌 거냐고. 질투로 들리는데 진태석은 피식 웃었다. 뭐가? 내가? 공 회장 예전부터 그랬잖아. 사채업자 시절에 대출 하나 더 받으려고. 내 앞에서 웃을 때도 눈빛만은 늘 저 자리 언젠가 내 자리로 만들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공난숙의 입가가 살짝 굳었다. 곧 스스로를 비웃듯 입꼬리를 다시 올렸다. 사람이 사치스러운 꿈을 꾸던 시절도 있지. 그땐 진 회장이 내 손 한번 잡아주면 인생이 조금 달라질 줄도 알았고 주상철이 아니고 진태석이라는 남자랑 살게 될 줄도 잠깐은 상상했었고. 근데 세상은 늘 돈 있는 놈 편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돈이랑 권력 둘 다 쥔 내 옆자리를 욕심내는 거고. 욕심이라는 말 되게 예쁘게 들리네. 내가 어떤 년이었는지 진 회장이 제일 잘 알잖아. 진 회장 손 대신 내 손 먼저 더러워졌고 진 회장 이름 대신 내 이름이 먼저 욕먹었고 사람 하나 치울 때도 항상 앞장선 건 공난숙이었지. 공난숙은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그냥 그림자라고 부르더라고. 그림자가 뭔지 알아, 진 회장. 빛이 어디로 가든 같이 붙어서 움직이지만 결국 그 빛이 멈추는 곳 옆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난 이제 한혜라 그림자 밑에 더 이상 서기 싫어. 진 회장 옆에 제대로 붙어 서고 싶다고. 진태석은 잔을 턱에 가져다 대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한혜라부터 쳐. 그 여자. 지금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조영란 죽음도 지금 다 자기 탓이라고 믿게 만들어 놓고 그 죄책감으로 진 회장한테 매달리게 만들면 돼. 겉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실제로는 집도 자리도 사람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오면 되지. 역시 사채업자 출신이 여우 같긴 해. 진 회장, 나 돈만 좋아하는 년 아니야.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 없는 년이 사랑받는 여자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지 않나? 공난숙의 눈동자가 살짝 붉어졌다 사라졌다. 한혜라는 젊었을 때부터 진 회장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난 그 옆에서 평생 굳은 일만 도맡았어. 이제는 자리 좀 바뀌어도 되지 않아? 진 회장 옆자리에 나 공난숙 앉고 한혜라는 세훈이 친모 사망 사건의 의혹 인물 정도로 진태석은
그 잔인한 설계를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이미 두 사람은 세훈 친모 영란의 생명줄을 함께 끄는 공범이었다. 세훈이 엄마 거는 수고 많았어, 공 회장. 그러니까 수고는 내가 다 했지. 진 회장은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대신 해라는 내 몫이야. 그 여자만큼은 끝까지 내가 쥐고 있을 거야. 죄책감이든 미련이든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내가 먼저 치라고 하는 거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올가매라는 뜻이야, 진 회장.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하게 만들면 되거든. 공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주식은 내가 가져갈게. 진세훈 차기 회장 만들고 우리 영채를 그 옆에 앉혀서 건양 안방마님은 내 딸에게 물려줄 거야. 진 회장 옆자리는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얘기해보자고. 진태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웃음을 흘렸다. 이봐, 공난숙. 넌 참 돈 욕심보다 질투와 집착이 더 무서운 년이야. 그러면서도 진태석은 안다. 그 무서움이 지금 자기에게 가장 쓸모있는 무기라는 걸 말이다. 그 사이 한혜라는 완전히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다. 세훈이 내뱉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엄마의 불행이 다 당신 탓이 아닌가 싶다. 친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한 여자, 사람 하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건양 안방에 앉아있는 여자. 그게 세훈 눈에 비친 자신이었다. 마음 한켠에서는 억울하다는 외침이 노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나? 라는 질문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차기범을 떠날 때 그 선택의 무게를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었다. 진태석 옆에 서겠다고 결심했을 때 누군가의 삶이 뒤틀릴 거라는 생각은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 했다. 그 죄책감이 지금 이 상황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영란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확신 하나만큼은 단단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 의식이 잠깐 돌아왔다던 그 시간, 자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어 있었다. 그런데도 모든 정황이 자신을 향해 있는 이 현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판을 짜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래서 한혜라는 황 실장을 찾았다. 밤늦은 시간 건양 비서실 한쪽 방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황 실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조영란 씨가 의식 회복했다는 소식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황 실장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당연히 요양원 측에서 연락받으신 부회장님이 제일 먼저. 거짓말하지 마요. 요양원에서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 진 회장이죠? 황 실장은 입을 다물었다. 제가 알아봤어요.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이 양심이 남아있더라고요. 진 회장이 먼저 전화 받고 잠시 후에야 제게 연락이 왔대요. 그 사이에 누가 병실을 드나들었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황 실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느꼈다. 부회장님, 저도 이제는 회장님 편만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 편 좀 들어줘요. 진 회장은 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도 언제든 제일 잔인한 방식으로 내칠 사람이에요. 근데 황 실장님은 다르잖아요. 가족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곁에 있었을 뿐이잖아. 황 실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맨해튼 요양원, 그 비밀스러운 주소가 머릿속을 스쳤다. 진태석이 입막으려고 했던 황미순, 그 누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마지막 카드. 부회장님, 제가 누나를 어디 숨겼는지 아직 회장님은 모릅니다. 그럼 좋아요. 황 실장님께서 해줄 일이 있어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해졌다. 진 회장에게는
끝까지 충신으로 남으세요. 겉으로는 늘 그 사람 옆에 서 있으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짜는 판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씌우는 거예요. 진 회장이 영란 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황미순 씨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야 끝나요. 황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 겉으로는 끝까지 회장님 사람인 척 하겠습니다. 대신 제 누나와 부회장님 그리고 차정원 씨, 주하늘 씨만은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한편 조미향의 고깃집에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주방에서는 조미향이 양념에 손을 버무리며 자꾸만 한쪽을 힐끗힐끗 바라봤다. 구석 테이블에는 황 실장이 혼자 고기를 굽고 있었다. 실장님, 그렇게 자주 오시면 우리 가게 단골 아니고 하숙생 소리 듣겠어요. 조미향이 농담을 던졌지만 황 실장은 웃지 않았다. 여기 오면 조금 덜 죄책감이 듭니다. 우리 기범 오빠야한테 못한 말들이 많아서 그 죄책감 한 줌이라도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오이소. 우리 정원이하고 주 대표도 많이 도와주이소. 난 우리 정원이가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됩니다 더이. 조미향의 그 말은 황 실장의 마음에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누군가는 혈연도 아닌 아이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자신은 혈육인 누나를 팔아 30년을 버텨왔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황 실장은 불판이 고기를 뒤집으며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며칠 뒤 주하늘은 공란숙을 찾아갔다. 공란숙 저택 응접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또 뭐 하러 왔어, 주 대표. 내 아버지 죽음 밝히겠다고. 그렇게 설치더니 이제는 건양까지 흔들겠다고. 공란숙은 입술 끝에 비웃음을 걸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공 회장. 결코 공 회장 혼자만 쏙 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주하늘의 목소리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누가 누구 인생을 팔아서 자기 성을 쌓았는지 이제부터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공 회장만 안 다치는 결말은 없을 거예요. 공란숙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가 곧 비웃음을 되찾았다. 그래 해봐. 너희도 나처럼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 손에 피 묻혀봤어? 차정원이는 친엄마도 제대로 못 믿고 너는 나 같은 년한테서 밥 얻어먹고 살다가 이제 와서 정의 구현이야? 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빚 갚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주상철, 정원 씨 아버지 차기범, 그리고 세훈 씨 어머니까지 그 사람들이 당한 방식 그대로 조금씩 천천히 공 회장 세계를 부숴드리려고요. 공란숙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속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 웃었다. 한 가지 조언해주지, 주 대표. 너무 오래 버티면 사람 마음도 사랑도 지쳐 떨어져 나간다. 차정원, 내 옆에 얼마나 더 있어줄까? 그 이름이 나오자 하늘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다. 정원 씨와 내 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영채와 진세훈 관계나 걱정하고 정리하세요. 건양 쪽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진행 중이었다. 영란의 죽음을 둘러싼 의심 때문에 세훈과 한혜라 사이의 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세훈은 정원에게조차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라고 나를 세웠고, 정원은 뭐가 진실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말해도 늦지 않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여자를 믿으라고. 당신은 내 엄마를 죽인 여자의 딸이라고. 왜 이렇게 가혹해, 세상은. 라는 세훈의 절규 앞에서 정원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혜라를 향한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의 죽음, 황미숙 작가의 그림 도용, 수많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저릿했다. 그럼에도 엄마가 사람을 죽였다고만은 믿고 싶지 않다. 그 모순이 정원을 괴롭혔다. 이때 예상 밖의 인물이 균열을 메우는 단서를 가져왔다. 윤비서였다. 차정원 씨, 한 부회장님이 조영란 씨에게 간 시간, 그리고 조영란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이 서류상으로 안 맞아요. 윤비서는 몰래 확보해둔 요양원 출입 기록과 통화 기록을 내밀었다. 제 눈에는 이게 부회장님을 보호하는 마지막 선 같아서요. 차정원 씨가 부회장님을 완전히 버리면 안 된다는 건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제가 더 잘합니다. 정원은 서류를 읽는 동안 눈물을 참았다. 지금까지 이걸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부회장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원이 선택하게 두라고. 그래도 전 정원 씨가 엄마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으면 해서요. 그날 밤 정원은 건양 집무실로 한혜라를 찾아갔다. 정말 엄마가 안 그랬어요? 그 질문은 책임을 묻는 말이 아니라 붙들고 싶은 마음에 가까웠다. 한혜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아야,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을 했어. 아빠를 떠난 것도, 진태석 옆에 선 것도 다 변명할 수 없는 선택이야. 근데 너한테까지 살인자 엄마로 남고 싶지 않았어. 조영란 씨에게 손대진 않았다. 적어도 그 선만큼은 넘지 않았어. 정원은 윤비서가 건넨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요양원 통화 기록, 출입 기록이에요. 엄마보다 먼저 진태석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공난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늘 씨가 조금씩 잡아가고 있고요. 한혜라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다. 넌 그래도 날 한 번은 더 믿어보겠다는 거니? 정원은 대답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엄마한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 번만 더 엄마 쪽으로 기울어보고 싶어요. 이번만큼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이용해서 모든 판을 짜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의심해 보려고요. 그 말에 한혜라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다. 그래. 그 선택 엄마가 지켜볼게. 홍 셰프는 공난숙 저택 주방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만 욕심내. 내 자리가 아니면 넌 보지 말고. 이년아. 어째 애미나 새끼나 똑같아. 갑자기 들려온 말에 뭐라고 했어, 홍 셰프? 홍 셰프는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다.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공난숙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불길함이 꿈틀거렸다. 하늘 위로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영채와 진세훈. 자신의 단물만 쏙 빼먹고 있는 진태석. 끝까지 한혜라를 버리지 못하는 진태석에 대한 애증과 질투심. 공난숙보다는 어딘가로 크게 기울고 있다는 걸 여자의 촉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하 어디론가 내려가는 진태석과 황 실장의 뒷모습이 불빛에 비쳤다. 회장님, 여기가 공난숙 회장이 모아둔 건양 관련 보관실입니다. 황 실장의 말에 진태석은 입꼬리를 올렸다. 역시 공난숙다워. 이래야 공난숙이지. 보험 든 놈은 언제든지 먼저 제거하는 게 맞지. 하지만 그가 향하고 있는 곳이 정말 단순한 보관실인지 아니면 한혜라와 황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함정의 입구인지 눈치 빠른 공난숙과 주영채 모녀의 장난질인지 아직 진태석은 알지 못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지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계획대로입니다. 그 메시지를 확인한 진세훈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죽음을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어. 아버지도, 한혜라 부회장도, 공난숙도 다 믿을 수 없어. 주영채, 주하늘. 그리고 차정원까지도. 주하늘과 차정원은 어디까지 함께 설 수 있을지, 이 모든 판을 마지막에 어떻게 뒤흔들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